여러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셨나요? 9.1의 테러를 정확히 예견했던 그 예언자가 2025년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언의 징후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자기장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풍차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이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0일에 뉴욕의 하늘이 검게 물들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수년 전 한 예언자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거부했고 조용히 자신의 예언을 기록으로만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불타는 모습, 사람들의 비명,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그의 예언은 마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10의 불의 구호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인류가 이 시련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경제적 불안,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이러한 혼돈의 시기가 올 것도 예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힘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풍차를 제공하고 현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줍니다. 10의 불의 고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변화의 문턱에 다시 서 있습니다. 예언자는 2025년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사람들에게 지금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설명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예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력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1불의 9을 예견했던 예언자의 다른 예언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어느 조용한 마을, 한 약제사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언들을 남긴 인물입니다. 같은 시기 동유럽의 작은 마을에서는 바바 방가라는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미래를 보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예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세계대전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집 센츄리에는 현대 사회의 모습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명, 인터넷의 등장, 심지어 인공지능의 발전까지 500년 전 그가 본 미래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소련의 붕괴, 11분의 9 테러. 그녀는 마치 뉴스를 보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사건들을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예언한 사건들이 단순히 재앙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발전, 새로운 발견들, 그리고 영적 깨달음의 순간들까지 함께 예견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예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최근 연구들은 인간의 직관과 예지력이 단순한 미신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은 예언자들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것과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현대 사회의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기술의 발전과 그 위험성. 수백 년 전 그들이 경고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부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바바방갈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그들의 예언은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이 본 미래,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발견한 진실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견한 2025년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제 충격적인 2025년의 예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바바방가가 그토록 경고했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2025년,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얼음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그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고대의 비밀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나 화석이 아닙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것은 인류의 기원과 우리의 영적 본질에 대한 모든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만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깊은 지혜가 마침내 현대 문명과 만나는 순간을 그들은 이미 이 순간을 알고 있었고 우리를 위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극이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위대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단순히 나침반이나 위성 흥복 시스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적 감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는 지구의 자기장이 인간의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우리의 잠재된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인 영적 각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의미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며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영적 탐구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극의 발견은 우리의 역사화를 완전히 바꿀 것이고 자기장의 변화는 우리의 기술 문명에 도전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결함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집단적 의식의 각성,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연결.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화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언자들은 이 선택이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예상치 못한 사건들, 이것들은 모두 2025년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징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른 소식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터키 대지진,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 남태평양의 예상치 못한 쓰나미,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예언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기후 모델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는 속도는 예상보다 40년이나 빠르고 아마존 우림의 파글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재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 지역의 가뭄은 다른 지역의 홍수로 이어지고 빙하의 해비는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다음 사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벼라들이 가장 취약한 사회를 먼저 강타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농부들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생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그들의 고통이 내일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신의 징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닌 각성을 위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잊어버린 진실을 기억하라는 우주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인류는 놀라운 연대의식을 보여왔습니다.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한 보험의 손길,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잠재된 진정한 인류의 표현이 아닐까요? 재난은 우리의 가장 좋은 면모를 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언자들은 이 선택이 2025년으로 가는 길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우리의 기술 문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자기장의 변화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도전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며 이 작은 기기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지만 2025년,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바꿔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위성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태양풍의 강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고 지구의 자기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GPS 시스템의 오작동은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항공교통, 심지어 전력 그리드까지 연쇄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모든 전자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통신이 두절되고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며 전략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현대 문명의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취약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이러한 기술적 혼란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인간의 잠재력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지혜와 영적 가르침으로 돌아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상 앱이 인기를 끌은 아이러니한 현상은 우리가 얼마나 깊은 내적 연결에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최신 과학 연구들이 고대의 영적 지혜와 놀라운 적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견은 수천 년 전 동양의 현인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2025년의 기술적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진보란 무엇일까요? 더 빠른 인터넷, 더 강력한 인공지능,
아니면 우리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것? 예언자들은 이 시기가 기술과 영성이 새로운 기념을 이루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2025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술의 붕괴가 가져올 혼란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새로운 청혼의 깨달음으로 가른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가능한 미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25년, 우리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운명이 아닌 인류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두 갈래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희망과 혁신의 길입니다. 이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기술적 도전을 새로운 부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오히려 인류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으며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돈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예언자들이 경고한 모든 재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시스템의 붕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인류는 깊은 절망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두 길 중 어느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2025년의 예언은 경고이자 동시에 안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결정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15분의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차원의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이웃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자급자족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자급자족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적 수행과 과학적 연구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2025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과 그 이후 세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인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선택의 시기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숫자의 신비입니다. 2025년이라는 숫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흉흉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숫자가 가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라는 숫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20과 25의 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20은 완성을, 25는 영적 변환을 상징해 왔습니다. 이 두 숫자의 만남은 완성된 변화, 궁극적 진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매 100년마다 특별한 변화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1525년 종교개혁의 물결, 1625년 과학혁명의 시작, 1725년 계몽주의의 등장, 1825년 산업혁명의 절정, 1925년 양자물리학의 탄생, 그리고 이제 2025년, 우리는 새로운 혁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각지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2025년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티베트의 고대 예언, 마야 달력의 해석,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예언,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의 예측이 모두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전 지구적 분기활은 분명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언의 정확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1981년 예언된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5년 예견된 시베불의 구테라, 2010년 예측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러한 예언들의 정확도는 우리로 하여금 2025년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극의 발견, 자기장의 변화, 기술의 위기, 그리고 영적 각성의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단순한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변화의 주역이 되시겠습니까? 2025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예언된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15분의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세요.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세요. 영적 지혜를 탐구하고 나누세요. 기술에 대한 건강한 균형을 찾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전체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불안 대신 용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많은 영적 풍채과 예언의 해석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을 정확히 예견한 그 예언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파츠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12년 전의 만화로 그려낸 일본의 전설적 예언가입니다. 그녀의 예언 적중률은 무려 87%, 과학계조차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마지막 예언을 전했습니다. 2025년 7월에 시작된다고 예견했던 대재앙, 지난달 정확히 그 시기에 일본 남부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한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한국은 파괴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 세계의 입가의 영적 지도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7월에 시작된 징조들이 8월 현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신호들. 여러분, 지난달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바닷물이 갑자기 검붉은 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맑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5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하늘에 원인 모를 비기둥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후지산 주변에서는 하루에 수십 차례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금원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간대에 원인 모를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면증과는 다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시계가 우리 모두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요파츠키, 올해 47세의 일본 마라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1999년에 그린 만화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표지에 선명하게 적힌 2011년 3월 대재앙이라는 문구. 정확히 12년 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작품에는 전 세계를 덮여 보이지 않는 병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2년 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닙니다. 그저 꿈의 그림으로 옮기는 만화가일 뿐입니다. 저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잊기 전에 그림으로 그려둡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꿈들이 현실이 되는 확률은 무려 87%에 달합니다. 지난 6월, 그녀가 새로운 만화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각성의 문 운에온 충격적입니다. 올해 7월 일본 남부 해저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규슈 남부 해역에서 해저 화선 활동이 관측됐고 이달 들어 그 강도가 3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것은 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국은 파괴의 중심이 아니라 재생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한국에서 새로운 빛이 시작된다.
그녀는 한국의 각성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서피의 승국일까요? 유타츠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속에서 한반도는 거대한 빛의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그 빛이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서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밝히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니 징조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사념할 수 없는 불안감, 동시에 묘한 기대감.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대한 전환의 목격자이자 참여자라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이 세계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류타츠키라는 이 평범한 만화다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게 됐을까요? 그녀의 능력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하필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은 26년 전 그녀가 겪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1999년 봄, 당시 21세였던 유타츠키는 평범한 미술대학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4월 7일 새벽,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베 대지진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3일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상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피연 후 그녀는 자신이 본 꿈들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작품이 바로 내가 본 미래입니다.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만화책, 표지를 자세히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큰 파도가 도시를 덮치는 그림 위에 2011년 3월 대재앙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12년 뒤 정확히 그 시기에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은 늘 새벽 3시 33분에 찾아옵니다. 깨어나면 즉시 침대 옆 공책에 그림을 그립니다. 잊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녀의 꿈 얘기는 현재 15권에 달합니다. 2011년 쓰나미를 예견한 검은 파도의 꿈, 2020년 팬데믹을 암시한 보이지 않는 적 꿈, 그리고 최근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그린 빛의 문 꿈까지. 물론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한 일본 방송에서 그녀가 7월 예언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편집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류 선생님은 예언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7월에 일본 남부에서 시작된 이상 현상들이 그녀의 예언과 일치하면서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철학입니다. 제 꿈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인류가 자연과 맺어온 관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녀는 재앙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 준비가 아닌 마음의 준비 말입니다. 한국이 빛의 중심이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영적 에너지가 깨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녀의 최신 만화 각성의 문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서 일어날 7가지 영적 각성의 단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를 상세히 그려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꿈이 더 생생해지지 않았나요? 깨어난 후에도 꿈의 감각이 오래 남아있지 않나요? 이것도 각성의 신호입니다. 유타츠키가 말하는 꿈의 공명현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7월의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일본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타츠키가 그린 각성의 문 23페이지를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남쪽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검은 파도가 육지를 향해 밀려오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정확히 예언된 날짜에 규슈 남부 해저 1200m 지점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해저 온도가 평소보다 섭씨 8도 상승했고 메탄가스 방출량이 급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자연적 변동이라고 발표했지만 해양학자들은 해저 화산 활동의 전조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8월 들어 이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타츠키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불의 산이 깨어나면 바다가 분노할 것이다. 첫 번째 파도는 일본을 덮치고 두 번째 파도는 한국 동해아래에 닿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이 한국 영적 각성의 반화세가 된다.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 근처에서 하루 평균 300회가 넘는 미세 지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富士山도 심상치 않습니다. 산 정상 부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유황 냄새가 100km 떨어진 복해에서도 감지될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혼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7월 말 내각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제 집결은 곤도박질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한 달 새 15% 하락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료파츠키는 이것을 물리적 재앙전의 정신적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사카에서는 한여름인데도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 기온이 10도나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세토네에에서는 수십 년간 잡히던 물고기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부들은 바다가 죽어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땅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나고야, 고베, 히로시마, 일본 각지에서 시민들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낮은 울림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각 변동의 신호의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류파츠키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별알은 고에부타입니다. 일본의 시련은 한국의 각성을 위한 우주적 균형입니다. 파기와 찬졸은 붕절의 얀면과 같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한국에서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동해 바다의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매일 밤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전조를 넘어섭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쿄 긴자 거리를 아시나요? 일본 경제의 신장이라 불리던 그곳이 지금은 유령도시처럼 변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하루 평균 5개의 상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노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님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야 돈을 쓰지 않고 그저 불안해하며 기다립니다라고 한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더 심각합니다. 칸 총리의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내각은 매주 새로운 스킨들에 휩싸이고 장관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습니다. 류파츠키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권력의 탑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혼란은 계속된다. 일본 국민들의 정신 상태도 위험 수준입니다. 정신과 선담 예약에 6개월치가 밀려 있습니다. 수면제 판매량은 작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정신과 의사는 집단 불안장애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악몽을 꾸고 같은 시간에 공황 발작을 일으킵니다. 강제 집권은 매해 새로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한 달 새 30% 폭락했습니다. 엔화는 이제 주미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 본사를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던 가대 기업들이 조용히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젊은 세대의 집단 이탈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20대, 30대 청년 10만 명이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한다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중 3만 명의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류타츠키의 예언서 87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가 지는 나라에서 해가 뜨는 나라로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빛을 따라 움직인다. 일본인들조차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일본 대도시의 밤거리는 이제 적막합니다.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의 밤은 오히려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깨어있다고 속삭이듯이 이 극명한 대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류파츠키는 명확히 말합니다. 한 나라는 잠들고 한 나라는 깨어난다. 이것이 우주의 균형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이 그 깨어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해 바다색이 변한 것을 직접 보셨나요? 속초, 강릉, 포항, 동해안 전역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맑은 날인데도 바다가 짙은 남색으로 변했다가 몇 시간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해양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태계 변화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곤충의 30%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매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상과들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반대로 나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남서렘은 수십만 마리의 흰나비가 춤추듯 날아다닙니다. 생물학자들은 자연의 균형이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하늘의 빛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춘천의 한 목격자는 북극관 같은데 더 신비롭다. 빛이 춤추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정상에서 기둥 모양의 빛이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수백 명이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내면 변화입니다. 전 국민의 40%가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수면 클리닉이 만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잠을 못 자는데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맑아진 느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들기가 아까워요. 뭔가 중요한 순간을 놓칠 것 같아서라고 한 주부가 설명했습니다. 꿈의 내용도 특이합니다. 수천 명의 비슷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거대한 빛의 문이 열리는 꿈, 하늘에서 황금빛 비가 내리는 꿈, 조상들이 나타나 무언가를 전하는 꿈, 정신과 의사들은 집단 무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요타치킴은 이 모든 현상을 각성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한국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지혜가 깨어나고 있다. 반군 이래 전해 내려온 하늘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녀의 표현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의 뇌파가 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7월 이후 알파파가 평균 35% 증가했습니다. 알파파는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특별한 수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팀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징조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이 거대한 영적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각성, 파괴가 아닌 창조, 종말이 아닌 시작. 유타치키가 말한 각성의 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산삼을 초월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타치키의 예언서 마지막 장을 펼치면 한국 지도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아래 적힌 문구가 가슴을 울립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등대가 되리다. 여러분, 왜 하필 한국일까요? 유타치키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5천년 동안 침략은 받았어도 침략은 하지 않았다. 그 인내와 평화의 에너지가 지구 차원에서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일본의 파괴적 에너지와 한국의 창조적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미 별알은 시작됐습니다. 7월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했습니다. 관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에 오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조, 전주 등 한국의 고도들에서 측정된 지구 자기장이 평소보다 20% 높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에너지의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합입니다. 수십 년간 갈라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진영을 넘어선 대화가 시작됐고 세대 감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매일 밤 수천 명이 모여 명상을 합니다. 종교도, 나이도, 계층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유타츠키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다. 그는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국을 넘어 세계를 이끌 것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한국 각지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유, 예지, 통제, 마치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양의 원리로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양의 극단,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붕괴를 경험합니다. 한국은 음의 중심, 정신 문명의 시작점에서 부활을 맞이합니다. 파괴와 창조, 종말과 시작, 어둠과 빛,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티베트 숙녀들이 한국의 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시대의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영적 르네상스가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율카츠키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다. 5천년의 고난이 당신들을 단련시켰고 이제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눌 때가 왔다. 결혼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떨림, 그 기대, 그 두근거림이 바로 각성의 시작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타츠키는 경고합니다. 세 가지 마지막 신호가 나타나면 대전환이 완성된다.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첫 번째 신호는 극심한 열기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한국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닙니다. 유타츠키는 영혼의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열기가 높아질수록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실제로 폭염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뇌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의 이상현상입니다.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인 수위가 이유 없이 변동하고 지하수가 갑자기 마르거나 넘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물은 감정과 영혼을 상징합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도 함께 요동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소통의 붕괴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초연결 시대에 진정한 소통이 끊어집니다. 인터넷은 작동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극대화됩니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들고 이웃과 단절되고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유타츠키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물과 식량 같은 물질적 준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입니다. 매일 10분씩 명상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세요. 저녁 식사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세요.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작은 미소와 인사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자연과 연결되세요. 매일 잠시라도 맨발로 땅을 밟아보세요. 나무를 만지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도시에 살아도 작은 화분 하나라도 기르세요. 생명과의 연결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타츠키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두 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파기가 아니라 재탄생이다. 한국은 이 전할의 중심에서 빛이 될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에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전환의 증인이자 참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상한 꿈을 꾸셨나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한국은 진정한 각성의 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지금 한반도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성인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가록은 바로 지금 2025년 을사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예언이 현재 세계적 혼란기에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왜 모든 고대 예언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영적 깨달음의 물결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옛 예언서의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 해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세계 곳곳의 예언들이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야 달력의 새로운 주기, 호피 인디언의 푸른 카치나 예언,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의 기록까지 모두 2025년의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동양역법에서 을사년은 항상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09년 을사년에는 을사능력이 체결되었고 1845년에는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 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적 패턴의 일부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2025년 을사년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 즉 영적 각성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가록의 저자 정감은 평범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에 활동한 영적 스승으로 깊은 명상과 자연 관찰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르침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그가 남긴 예언들은 단순한 점술이 아닌 심오한 우주의 법칙에 기반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예언이 수세기 동안 비밀리에 전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예언서들이 민족 정신을 지키는 보물로 여겨져 가문에서 가문으로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서를 베껴 쓰는 과정에서 생명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존된 정가록이 지금 우리 시대에 들어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의 세계 정세와 놀랍게 일치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의 여파, 경제 불안정, 이러한 위기들이 모여 새로운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런 혼란기 이후에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반도가 왜 이토록 중요한 장소일까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한국은 오랫동안 영적 균형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그리고 샤머니즘이 공존하는 이 땅은 새로운 영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영적 진화의 과정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가록의 예언대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성인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만의 일이 아닌 전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바묘록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운명을 담은 암호와도 같은 예언서입니다. 조선 중기 남사고 선생이 남긴 이 책은 수수께끼 같은 식으로 가득 차 있어 쉽게 해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경압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선회록이 땅에 떨어지면 우레소리가 천지를 진도하리다. 이 구절은 원자폭탄의 출현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마다 바다를 건너 땀을 달리니 천하가 하나 되리다. 이는 기차와 현대 교통의 발달을 예측한 것이죠. 이처럼 교바묘록은 조선시대에 쓰였지만 현대 문명의 발전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교바묘록은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25년 동방의 성인에 관한 예언 때문입니다. 을사년 개묘말 시기 오니 동방의 성인 나타나 세상을 구하리다. 이 구절은 올해 2025년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바묘록은 이 성인이 나타날 장소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삼신산 아래 금수강산에서 선인이 나와 천하를 평정하리다. 삼신산과 금수강산은 한반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진사년, 진사년은 2024년 용의 해와 2025년 뱀의 해를 포함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용거댐은 큰 변화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고대부터 뱀은 지혜와 재생의 상징이었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벼라의 기운이 올해 절정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극광이 평소보다 남쪽까지 내려왔고 세계 곳곳에서 신비로운 푸른 빛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를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등장할 성인은 정치 지도자일까요? 종교 지도자일까요? 아마도 그 구분은 무의미할지 모릅니다. 교바묘록은 세속의 권력을 초월한 마음의 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치, 종교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암시합니다. 최근 한반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지난달 판문점에서는 10년 만에 첫 민간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교바묘록이 예언한 성인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인물일까요? 그가 누구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5년 지금 이 순간부터 한반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한국말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 종교의 예언들도 같은 시기,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로 수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을사년의 동서의 가르침이 하나로 모여 새 길이 열리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교바묘록에도 청림도사 나타나서 삼도 통합 이루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삼도는 한국의 세 가지 주요 사상인 불교, 유교,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종교 간의 단순한 혼합이 아닌
모든 종교의 핵심 진리를 통합한 전혀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와 명상, 유교의 윤리와 도덕, 기독교의 사랑과 구원, 이 모든 가르침의 본질이 하나로 융합될 때 인류는 진정한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이런 종교 융합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서 명상과 기독교 기도회가 함께 열리고 유교 서원에서 불교 경전을 간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종교화 포럼에는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진리는 하나라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융합 현상은 한국말의 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의 출현을,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슬람에서는 마흐디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예언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교의 미륵 예언을 살펴보면 말복 시대가 끝나고 미륵이 나타나 중생을 구하리라고 합니다. 현재 불교 달력으로 우리는 말복 시대의 끝자락에 있으며 많은 불교 학자들은 2025에서 2026년이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는 2025년의 샴발라의 도래 시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재림 예언 역시 현재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동방에서 의로운 왕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단순히 중동 지역말을 의미하지 않으며 극동아시아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지난해 바티칸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에서도 해뜨는 땅에서 새별이 빛나리라는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는 한반도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언서들은 그가 물질 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환경 위기가 해결되며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분달의 아픔을 겪었지만 끝내 화합을 이루어낸 민족,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강국으로 일어선 민족의 경험이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 이 세계의 새로운 정신적 가치로 자리잡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동양의 지혜를 넘어 서양의 고대 예언서에서도 발견됩니다. 동아시아의 예언 전통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추배도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예언서는 니순풍과 원천강이라는 두 도사가 저술한 것으로 예순개의 그림과 시로 중국과 세계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추배도의 놀라운 점은 글 정확성에 있습니다. 송나라의 멸망, 원나라의 흥망, 명청교체, 아편전쟁, 신의 혁명, 문화대혁명까지 중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까지 마쳤다고 하니 이 책의 이해력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섭니다. 추배도 제56개에는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동방의 땅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천하를 평정하리다. 이 구절은 동아시아에서 등장할 위대한 지도자를 암시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제58개의 백호가 잠에서 깨어나 푸른 용과 함께 춤추리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호는 서쪽, 즉 서양 문명의 영향을 받은 한국을, 청룡은 동방의 전통을 지키는 북한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025년에 관한 추배도의 예언은 어떨까요? 제60개 추배도의 마지막 예언은 을사년에 성인이 나타나 천지가 새롭게 열리리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가리키는 을사년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추배도는 이 시기에 대해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올라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평화통일 5개년 계획은 세계 정치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현상을 넘어 추배도가 예언한 새 시대의 시작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예언서가 한반도를 미래 세계의 중심으로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배도는 중앙의 땅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양 문명의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지로서 한반도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더불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은 이미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한국의 정신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금 영상샘플은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수련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한국의 전통 철학과 영성에 관한 책들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추광대국으로서의 한국, 이것이 추배도가 예언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과학과 영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로서 한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양의 영적 성각자들도 이러한 분방의 부상을 예견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동양의 영적 각성을 예견한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로돌프 슈타이너는 20세기 초 유럽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정신과학이라는 영적 철학을 창시하여 교육, 의학, 농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슈타이너가 참하는 새로운 교육법으로 잘 알려진 그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의식의 진화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가진 성견자였습니다. 그는 인류 문명이 7단계의 문화 시대를 거쳐 발전한다고 보았으며 현재 우리는 5번째 시대인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6번째 시대인 영적 각성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타이너의 가장 놀라운 예언은 191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21세기 첫 25년이 지난 후 동방에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의식의 화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가리키는 시기가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슈타이너는 이 지도자가 인류가 깊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분열, 이 모든 것은 그가 말한 위기의 시대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이 영적 각성이 동양의 고대 지혜와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 영성과 첨단 기술에 공존하는 유일한 나라로 슈타이너의 이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최근 한국의 불교와 무속신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사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는 전년 대비 300% 증가했으며 한국 전통 무속 의식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한국의 전통 영성에서 자신들의 문명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슈타이너는 인류가 물질주의 시대에서 영성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가지 큰 보절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성 상실의 위기, 둘째는 환경 파괴와 자연과의 단절, 셋째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붕괴입니다. 이 모든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슈타이너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양의 조화로운 세계관과 서양의 개인적 자유의식이 융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성취를 모두 중요시하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이 융합의 완벽한 모델이 됩니다. 세계는 이미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세계경 제프롬에서 발표된 2025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는 한국을 미래 문명의 실험실로 지목했습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의 한계에 도달한 지금, 동양의 영적 지혜가 세계를 이끌 새로운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별알은 이미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단순한 역법상의 구분이 아니라 문명사적 절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모두의 현실적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기존 체제의 한계와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변동성을 보였고 기후 위기는 이론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언된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를 품고 있다는 말처럼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진통일 수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회담은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 주도의 평화경 재연합 구상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2025년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행동의 촉구입니다. 고대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통찰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모여 거대한 사회적 변혁을 이룹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이러한 예언들에 새로운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약 80년을 주기로 큰 변화가 일어난 데는 콘드라티예프 주기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은 새로운 주기의 시작점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 변동 전에는 집단적 무의식 속에서 변화의 징후가 먼저 나타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푸른 빛 현상에 대한 보고가 이런 집단적 경험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관찰자 효과라는 양자역학의 원리는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동양 철학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영상과 같은 동양의 정신수행법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언서에 쓰인 영적 각성이 바로 이러한 의식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집단적 명상이 주변 환경의 무작위 숫자 생성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단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1세기는 이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 회의주의는 우리를 영적 진리로부터 차단하고 맹목적 믿음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정가록이나 교과미록과 같은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강국으로 일어선 민족, 분달의 아픔을 넘어 화합을 추구해온 민족의 지혜가 세계에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 예언된 변화의 시작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을사년에 관한 여러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교과미록은 한반도에 나타날 성인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 민족의 깊은 영적 유산을 일깨우며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중국의 추배도는 동방에서 일어날 지도자가 세계의 기념을 가져올 것이라 전했습니다. 60번째 그해의 백호가 잠에서 깨어나 푸른 용과 함께 춤추리라는 구절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암시합니다. 서양의 루돌프 슈타이너는 21세기 첫 25년이 지난 후 동방에서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예언이 모두 같은 시기,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5년에 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전 세계에 심오한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했던 시대가 끝나고 조화와 상생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의식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인의 영적 관심도는 5년 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둘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인물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인류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적 권위보다는 내면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사람들을 이끌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전통 사상과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변화의 토양이 이미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특정 인물이 아닌 집단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는 한 명의 구세주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동시에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 이론이 보여주듯 인간의 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집단적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며 어떤 아이디어나 행동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전체로 확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변화의 징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의 뉴스와 사건들 너머에 있는 더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언된 변화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됩니다. 명상, 자아 성찰, 이타적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부터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그 실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인 변화의 증인이자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